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과서는 142, 14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과 프린트,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일어났었던 사회 문제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항해서 등장했었던 바로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가 점차 좀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1번. 자, 여기서 제국주의의 등장에서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왜 등장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제국주의는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제적 배경은 바로 19세기 후반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바로 엄청나게 성장했었던 이 산업 자본이 더 이상 국내에다가만 모든 자본을 투자할 때에는 그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해외 지역으로 자기네들의 자본가를 같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값상 원료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든가 상품 시장 같은 것을 얻어 가지고서 보다 더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상지를 물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자본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그 자본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서 다른 지역을 찾고 그 다음에 적당한 지역을 힘으로 경제적으로 점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서양 열강이 정치, 경제적으로 타국을 정복,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에서는요,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바로 찰스 다윈이 자연과학 쪽에서 무슨 주장을 했었습니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었죠. 근데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서 바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운 논리였었어요. 물론 이것의 최고의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지배 같은 경우에는 이 약한 나라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강한 나라는 그 사회에서 가장 잘 적응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는 좀 덜 적응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장악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다른 민족들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강하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로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인종주의의 영향이 있었어요. 즉, 이때 당시에 이 인종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백인종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황인종이라든가 흑인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가지고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런 그 일종의 과학 아닌 과학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백인종의 우월성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백인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됨으로써 당연히 백인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선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백인종들을 다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배경에 입각해가지고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뻗쳐나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 제국주의 아프리카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에서는요. 열강은 서양 열강이겠죠. 주로 바로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바로 이 서양 열강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막대한 수에 해당하는 바로 노예들을 데려가서 아메리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써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아프리카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은 미지의 세계로서 그 누구도 제대로 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초서부터 계속해서 자원 같은 것을 거의 개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엄청난 양에 해당하는 자원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막대한 자원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백인들이 거기 정착하거나 아니 혹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물건을 파는 넓은 시장으로서의 그런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역을 진출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정글 같은 것이 너무 심하게 우거져 있고 여기를 뚫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험가들이 여기를 뚫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빙스턴과 같은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었던 스탠리와 같은 그런 기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의 내륙 지방을 관통해 가지고서 가는 길 같은 것을 찾게 되면서 바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서 아프리카 지역을 점차 이 서양 열강들이 장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영국은 드디어 아프리카 전역을 본격적으로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 보다시피 아예 남아프리카 있었죠,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이쪽에 있었던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가 있었었는데 이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바로 이집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이집트의 카이로가 있는 데까지 아프리카를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하고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국이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에 공표하면서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글쎄요, 굳이 이걸 선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선의의 경쟁 상대에 해당하는 존재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프랑스죠, 여러분들. 이 프랑스는 이번에는 영국은 종단 정책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횡단 정책, 아프리카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그런 형태의 바로 지배를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와 모로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애니메이션 중에서 마다가스카르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기도 한데 바로 이런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이르는 그런 지역들을 횡단 정책으로 쭉 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알아채야 됩니다. 당연히 종단과 그 다음에 횡단은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국의 그런 계획은 중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부딪혔던 사건이 바로 이 파쇼다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하마터면은 정말 전쟁이 일어날 뻔도 했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해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뻔했었지만 극적으로 프랑스가 영국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 파쇼다 사건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벌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바로 식민지를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서로 간에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런 다툼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의 가장 최악의
전쟁의 시기였었죠.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 국가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라든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독일이 이제 후반부에 가가지고서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에 앞서 나가고 있었던 바로 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본받아가지고서 자기네들도 영역을 많이 넓혀 나가려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발 산업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후발 산업국가였던 이 독일은 바로 그 기세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서 다른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도 통일했었잖아요. 이 이탈리아도 실제로 통일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국가가 완성된 다음에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20세기 초반에 가서는 전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다 사실상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그래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국가들이 허수아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침공을 하러 갔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이들을 어떻게 잘 막아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제국주의 국가를 자칭했었던 이탈리아의 군대들은 말 그대로 여기서 완전히 크게 망신을 당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한쪽에 바로 미국 쪽이 사실은 흑인을 해방하기 전에 많은 흑인들을 원래 그들의 고향이라 볼 수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작업 같은 것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해방 노예들이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일부가 정착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착했었던 땅이 바로 여기 보이는 라이베리아라는 곳입니다. 미국이 이제 만들어줬었다 볼 수 있었던 이 라이베리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두 개의 국가는 그래도 독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상 서양 열강들에게 전부 다 장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운명이 점차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논의해가지고서 아프리카 지역의 영토를 어떻게 갈라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의를 벌이면서 지도상에서 뭐 이렇게 경계선 같은 것을 그어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국경선이 반듯반듯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듯반듯한데 근데 이 이렇게 반듯반듯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이 어떤 부족이 있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반듯하게 잘라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전부 다가 국경선들이 상당수가 반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는 갈라지게 됐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프리카 독립하잖아요. 근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물러나긴 했었지만은 아프리카의 여러 개의 부족들은요 자기네들의 근거지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를 나눠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양 열강들이 나눠 놓은 그런 국경선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가 갈라지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서로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싸움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즉 예를 들면 하나의 군대에 여러 개의 부족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내전이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그런 거대한 부족이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들어가게 돼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 전부 다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뭉쳐서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진출입니다. 아시아의 진출 중에서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이다시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던 공업이 바로 뭐냐면 의복 산업이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옷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그 기계의 원료가 바로 뭐냐면 목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영국은 대규모의 목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그 식민지로서 낙점됐던 곳이 바로 인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인도인들이 무조건 면화, 즉 목화를 재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런 물건들을 인도인들이 전부 다 사기를 강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면직물 수입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으로 목화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그 면직물 같은 것을 사게 만들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 인도는 이 영국의 돈줄이 돼버리게 되는, 돈줄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디 선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영국산 면제품 같은 것을 사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틀을 돌려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저항을 실제로 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다시피 미얀마와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까지도 이들은 이때 당시에 진출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죠. 미얀마 어딘지 알죠? 그리고 미얀마에 바로 좀 더 동쪽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말레이 반도인데, 말레이 반도 있는 지역까지 영국이 딱 장악을 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좀 더 동쪽에는 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 동쪽에는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게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베트남의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응후엔 왕조가 끝까지 프랑스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에게 멸망을 당해요. 프랑스에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프랑스에게 이 베트남 전역이 식민지로 전락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는 이때 당시에 바로 캄보디아까지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파쇼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싸운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근처에서도 서쪽에는 바로 영국, 그 다음에 동쪽에는 프랑스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양쪽이 서로 또 국교선을 맞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국과 프랑스 둘 다 그다지 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 사이에서 완충국으로서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서로 이제 침략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었던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 즉 태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는 국가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자화섬까지를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미국은 정말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필리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고, 이 독립운동은 에스파냐를 상대로 해서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젤란이 필리핀 지역으로 들어온 이래 필리핀 지역은 이후에 에스파냐에게 장악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필리핀인들이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이것을 몰래 이 미국이 도와줘요. 도와줬다가 거의 이제 이 에스파냐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은 에스파냐에게 바로 협상을 제의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에게서부터 이 필리핀을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도와줬었던 이 필리핀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 필리핀을 미국이 식민지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말 그대로 굉장히 야근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때 당시에 바로 러일 전쟁에서 사실상 거의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서 한반도를 확실하게 장악하다시피 하게 됐었던 일본에 대해서 필리핀 지역을 보장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당시에 미국은 이 일본과 같이 협약을 맺게 되는데 몰래 비밀 조약을 맺게 됐던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가스라 테프튼 밀약이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양국이 서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건 내용의 밀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바보같이 이제 미국만을 믿고 있었던 조선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가지고서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지구주 열강은 전 세계를 사실상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혹시나 또 모르는 어떤 땅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은 태평양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커다란 소득을 받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이때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을 찾게 돼요.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에서 이 뉴질랜드라든가 이제 오스트리아,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호주죠, 여기가. 여기에 가가지고서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썼느냐, 바로 영국에서 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영국에서 살지 않게 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쪽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성장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바로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장악했다 볼 수 있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남태평양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싹 다 뒤져봤는데 사실상 큰 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찾았던 것이 몇 개의 섬들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셜 제도라든가 캐롤라인 제도 같은 것을 보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당시에 하와이 섬이 있죠, 여러분들. 하와이가 원래 왕국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와이 왕국이 있었을 때 미국이 바로 여기에서 좀 장사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명의 그 장사치들이 그쪽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와이의 습속을 너무 많이 해치고, 그 다음에 하와이 국가에게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하와이의 그런 하와이 왕국이 바로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바로 미국인들이 하와이 안에 들어와 있었던 미국인들이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결과 하와이가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 하와이가 바로 이 미국의 영토로 변환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괌 같은 것도 차지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으로도 둘 다 많이 가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영국과 독일이 바로 사모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는데, 미국도 여기를 같이 찾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곳이 생각보다 좀 여러 개의 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와서는 영국과 독일과 미국이 같이 나누어서 분할해서 점령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제 줄을 좀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빈칸도 좀 채우고요. 자, 먼저 3번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서 1번 제국주의의 등장에서 3번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태평양 침략 1번 제국주의. 자, 별표 1개 반. 경제적 배경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동그라미 1번 값싼 원료, 동그라미 2번 노동력, 그리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상품 시장. 자, 이런 것이 필요했었던 서양 열강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 밑줄 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지배함. 이게 바로 경제적 배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동그라미 1번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자,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이 사상은 이제 인종주의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인종주의의 영향. 이거에서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민족 간의 우열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진화론에서 유럽 열강 세력들이 바로 생각했었던 승리를 하고 있었던 사회에 가장 잘 적응했었던 그런 인종, 그 다음에 또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인종이 바로 백인종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백인종. 백인종의 우월성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바로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의 뭐 사회악과 같은 그런 존재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자, 2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을 보면 배경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커다란 경제적 가치, 즉 막대한 지하자원과 넓은 시장 등에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영국은 밑줄 치겠습니다. 종단정책 추진. 가로 안에 보면 남아프리카의 어딜까요? 바로 케이프타운 어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프랑스의 경우엔 횡단정책 추진.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빈칸을 찍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별표 2개. 파쇼다 사건. 이 파쇼다 사건에서는요, 밑줄 치겠습니다.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기타의 벨기에라든가 독일, 이탈리아도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됐었고, 그 결과 아프리카 지역은 전부 다 식민지화가 됩니다. 딱 두 군데 빼고요. 어디라고 했었죠? 첫 번째 라이베리아, 두 번째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어입니다. 를 제외한 전 아프리카 식민지화. 자, 동그라미 3번.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진출에서는요, 별표 1개 반. 바로 영국의 경우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인도 회사. 처음에는 이런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물건 파는 거에서부터 시작했던 영국. 하지만 바로 이런 물건 파는 것을 뛰어넘어서 점차 인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제후국들을 차지를 하더니 나중엔 무굴 제국까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로 진출하게 됐었고, 여기에서 면화 재배 및 면직물 수입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미얀마. 빈칸 적겠습니다.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별표 하나. 프랑스의 경우엔 박스 한번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진출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빈칸 적겠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 지역을 장악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은 서쪽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와섬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어디를 두고서 에스파냐와 전쟁을 했었다고 하셨죠? 바로 필리핀이죠. 자, 필리핀을 두고 에스파냐와 전쟁에서 승리. 자, 동그라미 4번. 제국주의 열강의 태평양 진출에서는 별표 하나. 영국. 자, 동그라미 1번. 오스트레일리아와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섬 두 개인가? 그 정도 되는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죠. 바로 뉴질랜드. 자, 뉴질랜드 지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지배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마셜 제도, 그 다음에 캐롤라인 제도 등을 이때 당시에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금 중요하죠. 별표 하나, 바로 하와이. 원래 왕국이었던 곳을 이때 당시에 미국이 점령을 해버렸다. 자, 하와이와 그 다음에 괌을 차지하고 영국 및 독일과 사모아 지역을 이때 당시에 같이 분할해서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뒤에 나왔던 역사 탐구 그리고 풍자와 이런 것들 여러 한 번씩 살펴봐 주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러한 근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이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